멈추세요. 하루하루 멈추면 하루하루 좋은 것들로 채워진다. 아주 쉽잖아요. 네, 제가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에 써놨어요. 하루하루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멈추고 그 빈 공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면 삶 전체가 하고 싶은 일로 가득 차요. 자, 멈춰라. 그러면 어떤 삶에서는 멈추기가 어려운 것도 있죠. 당장 이걸 멈추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것도 있고, 당장 멈추면 정말 관계가 다 끊어져서 뭐 그렇게 될 것 같은 불안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관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어떤 관계도 내가 등을 돌려서 가버리지 않으면 끝나지 않더라. 내가 등을 돌리고 가버리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마주본 상태에서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마주본 상태에서 침묵을 했을 때 이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런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 잠시 멈춰 거리를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면서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이 관계가 가족이라든지 뭐 부모 자식 또는 남편, 뭐 아내 이런 관계일 때는 더더욱 끝나지 않죠. 잘라버리고 그러지 않는 한 잘라도 안 끝나죠. 그 관계는. 그죠? 잘라도 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멈춘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경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이 일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는 그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멈춰야죠. 적어도 나한테 도움이 되든지 세상에 도움이 되든지 뭐라도 도움이 돼야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안 그래요? 나도 도움이 안 되고 세상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지치고 고갈되는 건 정말 그게 정상이죠. 고갈되는 게. 그러니까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는. 당장 굶어 죽더라도. 그래서 최소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삶이 즐겁게 되실 거예요. 제 이야기 조금 드릴까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삶이 이제 정말 위기에 닥쳤어요. 가까운 관계, 정말 믿었던 관계, 네, 그런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으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했는데 글을 쓰고 싶었어요. 막연하게. 내가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독서논술 선생님을 오래 했는데 내가 책 한 권은 쓰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책을 쓰는데 책을 막 쓰는 동안은 사실은 수입이 없었어요. 학원을 닫았거든요. 학원을 닫아서 제가 운영하던 학원을 닫고 나는 글을 써야겠어 하고 학원을 닫고 정말 최소한의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해? 돈 벌지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위기 상황에 이제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지?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했죠. 요만큼만 벌면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한의 내가 살 수 있는 돈을 버는 시간. 그래서 요 정도만 일을 해도 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쓰면서 돈도 없고 또 글을 쓴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죠. 그때 저는 그냥 막연하게 쓴 거였으니까.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앉아서 막 몰입을 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기쁜 몰입의 시간은 처음 있었어요. 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고 평생 책을 읽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다른 삶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 책을 계속 읽었던 거죠. 20대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과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늘 꿈꾸던 작가가 되기 위해서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 시간은 이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 읽기를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독서 수업을 아예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이제 조금 가르치던 아이들도 이제 오지 말아라 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쓴 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되게 기쁘구나.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라는 걸 경험했고, 그때부터 이제 궁리를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책을 쓰고 글을 쓰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밥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최고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를 했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고기잡이 때려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나도 그래야겠구나. 이래서 학원의 문을 닫은 것에 안심을 하고 내가 잘했구나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주로 여성들을 만나러 갔죠.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가서 집단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제가 이런 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 무료 수업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정 속에서 봐요. 제가 완성되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매일 들어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과정을 열심히 해서 또는 좀 노력해서 오래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배워서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당장 그냥 대충 해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당장 해도 내가 재밌는 게 뭘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지금 당장 해도 저는 그때 한 15년 가까이 독서 논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 치료를 한 3년 정도 배우면서 독서 치료 전문가 과정까지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의식에 대한 공부를 한 1억 원 정도 들여서 의식 코칭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래서 당장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여성들을 많이 만났어요. 안양 평촌에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또는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마음성장학교의 그 전신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나누고, 그리고 또 글쓰기 치료 프로그램도 나누고,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그냥 원 없이 했어요. 다 무료였죠. 무료였지만 그걸 하는 동안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어린이를 가리키던 선생님에서 성인 여성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인을 안내하는 여정을 이렇게 단계가 확 높아지면서 아이덴티티 자체가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누구한테 돈을 받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를 믿어주는 여성들이 한 15명 정도의 여성들이 마음성장학교의 전시는 이제 생존 독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나를 찾아가는 독서, 심리 코칭, 이렇게 그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막 16주 동안 같이 해주고, 그 이후로는 이제 다 돈을 받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딱 두 번만 무료로 했어요, 저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한 단계, 경계를 넘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에 눈이 뜨이게 되고,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것도 내 삶의 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거 뭐예요?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너 이거 돈 하나도 안 줘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너 이거 할 때 돈 하나도 안 줘도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속. 나 할 수 있어. 나 돈 하나도 안 줘도 이거 너무 재밌고 나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거야. 이러면서 제가 그 일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후로는 제가 계속 제 사명을 선포했거든요. 나는 이 땅의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계속 블로그에도 쓰고 페이스북에도 쓰고 막 이렇게 썼더니 진짜 미혼모 단체 또 가정건강센터라고 하죠.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 네, 그런 센터들 각 지역에 이런데 또 여성센터, 서울시 전체 여성센터를 거의 한 번씩 다 갔어요. 그런 데서 여성들과
또 어머니들이 있는 곳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자, 그건 어떻게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무명이었잖아요. 그냥 평촌이라는 한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독서논술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런데 무명이었던 제가 그 전국에 있는 그런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락을 뿌린 게 아니고. 그 이유는 제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블로그에,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에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는 이런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사하는 에너지가 결국 세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는 우울해, 나는 슬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지금 지쳤거든. 이런 메시지를 계속 이제 방사하시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겠죠. 왜요?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정말 즐겁게 살고 싶고 내가 무언가 나누고 싶고 또 네, 뭐죠? 그죠. 나를 위한 책 읽기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그걸 메시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그리고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마음성장학교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뭐 모임이 있다. 그런 걸 올릴 수 있어요. 카페에 올리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상 올리는 데다 올리면 돼요. 거기다 내가 요즘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끼리의 여러 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서로 마음도 나누고 또 서로 실력도 쌓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위로를 했지만 나는 더 큰 걸 얻게 될 거예요. 그분의 진실된 마음을 내가 보게 될 거니까요. 누군가의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보는 그 여정이 나의 진실된 마음을 만나게 해요. 자, 마음을 만나는 여정에서 제가 또 하나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늘 땅 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땅 위에서. 땅에서 사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걸 여기다 할게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서서 살잖아요. 땅 위에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지하의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여기가 이제 심리학의 영역이에요. 이 심리학의 영역, 과거, 지나간 시간들, 난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20대, 30대, 40대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막 성과를 내고 성장해야 되니까. 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밑으로 시선이 가게 돼서 이 밑에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소멸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이 현실에 나는 죽어버리는구나. 나 이제 다시는 여기서 살 수가 없구나. 이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한 층 한 층 내려갈 때마다 정말 그런 감정을 경험했어요. 마치 내가 파괴돼서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이 이 뭐 수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다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용기를 냈어요. 다시 살고 싶어서. 이전에 있었던 그 가장하고 꾸미고 괜찮은 척하고 잘난 척하고 부잣집에서 잘한 척하고 결점이 없는 척했던 그런 김은미를 버리고 진짜 자유롭고 편안한 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죽어도 괜찮아. 안 죽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 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랑 같이 한다. 이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막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너무 힘들었었지만 저는 아주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수치심과 두려움과 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들 그리고 욕구들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나들 그리고 분노 막 이런 것들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다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그 전에는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만 보였거든요. 씩씩하게 용기 있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보였는데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세계가 이만큼 넓어진 거죠. 그리고 이 위에는 옛날에는 그런 척하고 살았어요. 그런 척, 괜찮은 척. 근데 이게 척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 오니까,
하나하나 더 깊게 더 깊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과 평화와 깨달음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 거죠. 이 사랑과 평화와 깨달음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있을 때도 하나도 힘들잖아요. 고갈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미 만났던 것들이고, 그들도 역시 나처럼 좋아질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옛날이었다면,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맨날 저래? 아, 진짜 깝깝하다.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랬었고 나도 좋아졌어. 저 사람들도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저한테 너무 확실하고 명확하게 있어서 저는 그들의 감정 하나하나를 다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더 좋은 감정들도 다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고 싶다 하신다면 용기 내서 그 아팠던 시간들의 그 나를 본연의 나, 변명하지 않는 나, 진짜 나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로 이렇게 느껴보시고, 그래도 그때 너무 힘들었겠다. 정말 있었다. 이것들을 내가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로하는 시간이 사실은 지나면 진짜 내가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외로웠겠다. 힘들었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나는 더 좋은 메시지를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겠죠. 내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겉으로 아파하는 나, 힘들어하는 나, 못하겠다고 자꾸 물러서는 나를 만나세요. 그래서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말 다 집어치우고, 아, 그렇지, 힘들지, 그런 거 할 때 원래 힘들어,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다 그래, 너도 힘들 수 있어 하고 그 감정과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되게 힘들지만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본연의 내가 힘든 거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줄 거예요. 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나와 만나는 시간은 잠시 외부와의 그 막 연결돼 있는 외부의 눈치를 보는 나를 멈추고 혼자서 가만히 호흡에 집중해보고, 그리고 걸어보고 산책해보고, 그리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깊이 읽는데, 그 이야기를 책을 읽을 때 비판하지 말고 읽으세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100년, 200년 지나서 살아남은 책들을 비판할 게 뭐가 있나요? 비판할 거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수용. 그리고 비판하지 않지만 나한테 올라오는 감정들은 있을 거예요. 뭐 이래, 이런 생각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아, 나는 이 책을 보고 뭐 이래 라고 느끼는구나. 그런 나를 보세요. 아, 나는 이렇게 100년, 200년 지나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책을 읽으면서도 뭐 이래라고 느끼는구나. 나한테 그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서 비판 없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은 아마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마음성장학교와 같은 이런 어떤 여정에 참여하게 되실 때, 그때 또 하나 당부드릴까요? 여러분이 계속 이제 뭐 마음성장학교에도 참여하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집단들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참여하시나요? 어떻게 참여하면 정말 거기에서 좀 변화와 성장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여해요. 사실 이제 작가가 되고 또 뭐 마음성장학교에서 사람들과 집단을 나누고 이런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집단에 참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참여를 했어요. 최근 한 2년 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에는 뭐 참여할 수가 별로 없었죠. 그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뭐 그냥 교육 정도 이런 거는 참여를 했는데, 2019년까지는 뭔가 심리 이런 상담 집단 이런 데는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참여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 그냥 김은미. 이제 김은미란 이름도 사용하지 않죠. 이제 닉네임을 사용하죠. 그때는 이제 닉네임을 생각해요. 아, 나는 이 집단에 어떤 목표를 갖고 왔지? 이 집단에서 나는 어떤 나로 존재하고 싶지? 그걸 가만히 느껴서
거기에 이제 닉네임을 이제 떠올려서 해요. 이제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알고 싶고, 내 마음도 알고 싶고,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싶어서 내가 이거 알면은 정말 좋겠다. 이랬을 때는, 바람, 성령의 바람, 뭐 이런 거를 이제, 제 닉네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처럼 쫙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이런,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쓰는 닉네임은 냇물이에요, 냇물. 냇물이 뭔가, 냇물은 정말 작잖아요. 그냥 시골 개천에도 이렇게 냇물이 흐르고. 저는 늘 그 닉네임을 정할 때 크고 거창하고 정말 힘있고 이런 것들로 닉네임을 정했더라고요. 근데 그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아, 그때 내가 되게 두렵고 떨리고 내가 소멸될까봐 정말 애쓰면서 나를 찾는 여정에 있었구나.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크고 거창한 거, 막 큰 나무, 바다, 막 그 성령의 바람, 이런 것들을 닉네임으로 했구나. 그리고 한때는 전지현이라는 닉네임도 있었어요.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고 닉네임을 전지현으로 했었어요. 평생 예쁜 여자라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예쁜 여자들은 어떤 그 의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머리를 잔뜩 기르고 생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전지현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너무 작고 연약한 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크고 거창한 닉네임을 빌어서 이제, 견뎠던 거죠. 견뎠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필요했었어요. 그게 필요해서 그런 닉네임을 이제 끌어다 썼어요. 근데 아마 그런 요소가 저한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닉네임을 이제 크고 거창한 걸 쓴다고 해서 저하고 같이 동일시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아, 나는 그냥 작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고 싶다. 이런 열망이 아주 커요. 그래서 냇물이라는 닉네임을 딱 갖게 됐는데, 그 마치 제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뭐라고. 그냥 내가 냇물처럼 그냥 동네 이렇게 졸졸졸 흐르지만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그 졸졸졸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나 그런 사람이면 딱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냇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벌써 2년째 이제 쓰고 있는데, 좋아요. 그리고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뭐 애쓰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바람은, 저는 이제 한 60세 뭐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의 바람이에요, 사실은. 이 평촌에 제가 이제 자리를 틀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는. 근데, 그 전에는 강남에 나가지 않으면, 강남역에 뭐 강남 그 일대에 사무실을 얻지 않으면 되게 이제 주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웃기죠? 근데 제가, 어, 코로나 그 시기가 좀 되기 전부터 우리 동네를 이렇게 유심히 산책하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한 마을이라는 게 그 작은 마을마다 그 마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이든지. 아, 그래, 나도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굳이 전국에 있는 사람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그냥 이 마을, 평촌이라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굳이 또 누군가 나를 만나고 싶다면 뭐 멀리서도 찾아올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촌에 자리를 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워렌 버핏 아주 부자죠. 워렌 버핏이 한번 만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수억을 들여서 1시간 만나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가 뭐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착안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쓰는 글과 내가 하는 말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서 누군가 정말 삶에서 담벼락에 부딪혔을 때, 내 40대 그때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나를 찾아와 만나면 좋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슬리퍼를 끌고, 마을에서 좋은, 경치 좋은
그런 카페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 나눠주고, 아, 그럼 좋겠다. 내가 할머니가 돼도 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그림 한 장을 저는 갖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소박한 그림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그림으로 바뀌었냐면, 아, 마음성장학교를 갖고 싶어. 아주 거창하게. 그곳에 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힐링이 되면 좋겠어. 크고 거창한 게 제 사이즈로 크고 거창한 건 그냥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의 창문이 큰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마음성장학교 그런 걸 꿈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그곳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새소리도 듣고 냇물 소리도 들으면서 편안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편안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내가 내 이야기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는 아까 그 땅 위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오늘 여기를 막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지나온 시간의 과거, 나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는 일이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보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왜 해?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가장 친한 그 동생이 언니 내가 마음 공부하는 데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의 엄마였을 때. 그래서 제가 걔한테 미쳤냐? 왜 그런 걸 왜 다니냐? 이랬었어요. 그때. 그게 지금 마음성장학교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미쳤구나. 그런 걸 왜 다니냐. 이랬었어요. 그때. 저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도 그 과거를 볼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 있었고 아마 그런 사건과 어려움이 저한테 없었다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 땅 밑에 있는 세계, 그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수치심, 그런 것들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 아래로 내려갔던 시간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이렇게 아래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만이 위의 시간을 제대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려간 깊이가 곧 높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그랬구나. 아까 우리 메타인지 얘기했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슬프게 느끼고 있구나. 내가 나를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할 때마다 우리는 깨달음이잖아요. 그게. 그쵸? 이 그랬구나의 깨달음은 바로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수치심은 가장 높은 깨달음과 만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알 때 우리는 바로 행동의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은 다 이 비밀을 알죠.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바로 이 존재로 바뀐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걸 붙들고 거기에 힘을 주면서 예, 흡혈귀한테 피를 빨리듯 그 과거에게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피 빨리면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랬구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 아싸, 정답을 알았어. 이제 다르게 살 거야. 다르게 살면 돼요. 아셨죠? 물론 전환이 힘들어 라는 신념이 또 그걸 붙들 수 있는데 아, 나는 그걸 힘들다고 느끼는구나. 또 알아차리면 돼요. 나는 그걸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스스로에게 또 방법을 제시하세요. 아, 다른 사람은 한 번에 되지만 나는 10번, 20번, 100번 연습할 거야. 100번 연습하면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응원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선생님 써주신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삶이 충만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되시기를. 그런 방법들이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은 제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제가 방법을 찾고 찾아다니다가 알아냈고 그리고 제 삶에서 계속 실험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결정을 하시고 책임지고 나갈 때 그때뿐이에요. 변화는 그때뿐이에요. 누군가 끌고 간들, 누군가 문을 열어 젖힌들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차렸다는 건 깨달았다는 거니까 그 깨달음대로 삶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거나 또는 무언가 알아지셨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떤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눈 걸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댓글 좀 달아주세요.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 Giving up is all that I can surrender to you. Take me in.